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점심은 여러분들 맛있게 드십시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요즘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뭐 디룩디룩 찌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한 끼 아니면 1.5끼 먹어야겠다. 1.5끼 될 수 있으면 저녁은 좀 거의 안 먹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칼로리 높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초딩 입맛이라서 과자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스크림은 안 먹지만 군것질 좋아하면 안 되겠더라고. 군것질 좋아하면 안 되고 하여튼간 몸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또 비가 오는 동네도 있고 또 우리는 비가 안 오고 좀 날이 좀 덥더라고요. 또 더운 동네도 있고 역시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지금. 아무래도 저녁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낮에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또 임시 공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알바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어.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참 보기 좋아요. 제가 또 이제 뭐 단체 이렇게 모임 톡방도 있는데 여기 또 가입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 있어서 그분이 또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여성분이더라고요. 상당히 열심히 사신다 이분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뭐 공무원 생활도 하시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이메일을 통해서 봤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3,000주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꼭 성취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뭐 연금도 받고 그리고 삼성전자 통해 가지고 삼성 그 연금을 받아야겠죠. 삼성연금 뭐 이것저것 받으면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이 되겠죠.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한번 재밌는 이번 시간에는 꼭 삼성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쓰신 그 로버트 기요사키죠. 로버트 기요사키 뭐 일본계죠. 일본계 미국인 같은데 이분이 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뭐냐 10월에 역사적인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온다. 폭락. 왜 폭락이 온다고 그렇게 했을까? 응?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시 봤어요. 일단은 이분은 뭐 재테크 코치라고 유명하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봤더니 중국의 그 헝다그룹 사태가 이제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받을까요? 하는데 이 사람은 난 그렇다고 본다. 결국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한번 충격 먹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흔들리면은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산 가격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예측, 뭐 예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기요사키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하고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금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갑자기 또 생뚱맞게 왜 비트코인을 얘기를 했을까요? 일단 금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뭐 종이 화폐처럼 뭐 가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할 당시에 금 가격이 온스당 1,509달러에서 1,772달러까지 이제 치솟았다고 합니다. 금값이 확 올랐죠. 한 200달러 이상. 그리고 금 현물 투자가 최선이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보관도 힘든 만큼 금 관련주인 뭐 베리골드나 뉴먼트 마이닝, 스프리포트 맹물한 그런 종목을 보유하는 것도 그 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은이야, 은. 왜 은을 했을까? 두 번째로 은은 금만큼 가격 상승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지.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시대다. 그럼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이. 지난 2년간 은 가격이 한 30% 정도 상승을 했다. 은은 상승을 했어요. 금과 마찬가지로 현물 투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위튼 프레셔스 메탈하고 펜 아메리칸 실버랑 뭐 코어 마이닝, 뭐 이런 관련된 주가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그 은 관련 주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봐라.
뭐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또 뭐냐? 틈새 상품인데 지금은 주류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다는 거죠. 비트코인이죠. 예전에 초창기 때 우리 올 초만 해도 비트코인 한때 붐이었지 않습니까? 막 젊은 청년들 막 20, 30 막 영끌 하다시피 막 비트코인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꺼져 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뭐 빌빌거리다가 지금은 좀 이제 반등을 했어요. 지금 한 6천만 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데 역시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뭐 테슬라, 페이팔,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뭐 이분은 이렇게 떠들어대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이 내키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요사키는 만약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면은 금과 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하방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제4의 대안이 뭐냐? 농지를 제시한다. 아이고 참 별별 거 다 제시하네. 농지가 뭐냐? 영어로 뭐 팜랜드라고 했죠. 팜랜드. 하여튼 이런 걸 제시를 해요. 팜랜드, 농지를 제시한다. 금융시장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는 농산물 가격의 혜택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농지라면 뭐 땅에 투자한다는 건가?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까 보니까 10월은 뭐 역사적인 폭락이 오니까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 보니까 금을 투자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금 투자 하시는 분들이 꽤 의외로 있었어요. 또 말 그대로 은도 있겠지만은 골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삼성전자도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하는데 이왕이면은 또 대체 상품으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꼭 실제 금이 아니더라도 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금은 여러분 옛날에 막 금모으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전에 IMF 시절 때 뭐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금까지 다 박박 긁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금이 그래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써먹더라고. 금값이 또 많이 올랐어 또. 그래서 금도 괜찮다. 제가 볼 때는 금 투자. 난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비트코인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워낙 이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3천만 원 정도 빠질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괜찮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좀 매수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금 비트코인이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니까 거의 한 7, 80% 이상 올랐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매도해라. 그래가지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암호화폐보다는 차라리 금이 안 낫겠나 은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낫지 않겠다. 분산 투자할 때 너무 막 주식시장에 막 몰빵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주식은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플러스 알파 뭐 ETF 플러스 알파가 뭐냐 20% 정도는 현금 한 현금을 보유해라. 현금을 보유해야 하고 만약에 ETF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금을 갖고 있는 게 안 낫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10월 달에는 가져보면 좋고 뭐 이분처럼 뭐 10월에 역사적 폭락 온다고 해가지고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원래 떠들어대요. 원래 부정적으로 막 폭락 온다, 망한다 이런 소리 하면은 그렇게 크게 욕먹지는 않아. 사람들이 차라리 막 폭등 온다, 떼돈 번다, 잘 나간다 하면은 안 맞으면은 막 엄청나게 뜯기고 하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막 하는 분들은 그렇게 뭐 그런 소리 떠들어대도 거의 뭐 평탄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덜 욕먹죠. 오히려 차라리. 기요사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분산 투자도 한번 나름대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판단해서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잘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늦은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